오늘 발표할 주제는 집안 정보 고도화 분석입니다. 사실 그 일부에서 이호 회장이 설명했듯이 국가기본계획이 수록되어져 있고 사실 예측, 예방이라 하는 이 단어는 2021년도, 2020년도에도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단지 거기서 AI, 스마트 조금 더 실무적으로 접근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집안조사 탐사와 관련된 것은 언제 시작이냐 그러면 2022년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5곡지가 있습니다. 디지털 집안조사 및 탐사 정보, 그 다음에 BIM 설계, 그 다음에 수치에서 지능형 스마트 IoT 시스템 통합 개척 관리, 점검 진단 정보, 개척 정보. 저희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한 1년에 한 100건 정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대상은 집안 및 지하수, 어떤 행위는 사회기관 인프라 구축공사, 운송, 수자원, 산업,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발생은 집안 침하, 지하수 유출, 노후 인프라 파손입니다.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는 한 3년에서 4년 동안 홍보 강화를 통한 영업력 강화를 갖다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기술자 간 협업, 협력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 간의 교류 강화, 그리고 기존 매뉴얼 수정을 통한 IoT 시장 확보 강화, 그리고 실패를 통한 적용 사례 확보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들 아시는 내용입니다. 지하안전 평가에서 집안조사는 최소 세공 인상, 그 다음에 간격은 30에서 50m, 시추 깊이는 기반한 3m 이상, 물리 탐사,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하안전 평가를 할 때 집안조사는 보시는 것 같이 현장 조사, 현장 실험, 지하 물리 실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준 간입 시험, 지하 수위 측정, 현장 투수 실험, 현장 수압, 공내 전단, 공내 지하, 양수, 지하수 유양 요소, 순간 충격. 여기까지 저희는 그 디지털로 데이터를 갖다가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실험을 통해서 가시화 작업도 될 뿐만 아니라 USB를 통해서 저장을 해서 뭐 감독 요구하시면 보여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가지고 실시간적으로 그 사무실에도 보내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양 집안 조사 실험에 대해서는 판정 기준은 잘 아시다시피 점성토는 NC 4 이하, 사일토는 NC 10 이하입니다. 먼저 집안 조사 정보에 있어서 그 목적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구조물을 경제적으로 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했습니다. 공학적 및 사업적 효과로서는 안전관리 방안, 공기 단축, 비용 절감, 업무 효율성 증대에 있으며, 기존에 있는 아날로그 방식은 압력계 등 계기의 바늘이 지시한 숫자를 읽는 방식이었으나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디지털 측정에서는 1단계는 계기의 바늘이 아닌 센서가 읽은 값을 숫자로 기록하는 방식, 1.5단계에서는 센서가 읽은 값을 숫자로 표현한 후 이를 인쇄하는 방식, 2.0단계에서는 센서가 읽은 데이터를 전송해서 모니터에서 직관과 동시에 저장하는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현장 투수 시험기를 갖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이러한 CWVE, 이러한 장치를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그 투수 실험을 하게 되면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고 이러한 데이터가 다 저장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수학 시험입니다. 그 컨트롤러 and PC, 그 다음에 수학 시험 화면 구성입니다. 이러한 그 장치를 가지고 현장에서 실험 통해서 데이터를 갖다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저장해서 이 값을 전송하고 있습니다. 예, 표준가능 시험입니다. 표준가능 시험 또한 그 시험 장치에다가 저러한 디지털화를 할 수가 있는 장치를 설치를 하여서 데이터 값을 저장을 하게 되고, 직관적으로 이 데이터를 갖다 전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공내 전단 시험입니다. 그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일반적 아날로그 양식입니다. 데이터를 읽어서 이러한 점을 찍어서 18값 구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디지털 양식입니다. 그 현장에서 모든 실험은 응력과 변이가 실시간적으로 그래프 곡선이 그려지고, 이 곡선을 당겨와서 바로 이러한 18값을 갖다 구하고 있습니다. 국면제 공내 시험법입니다. 이 또한 국내 시험값이 왼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실험하면서 눈으로 알 수 있는 그래프 값이고요. 이러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탄성계수 또는 변형계수를 갖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영상 촬영입니다. 뭐 대부분 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국내 영상 촬영을 통해 가지고 3차원 불량성 이치도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용 지표 투과 레이더, GPR 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그 이 회장 이야기했듯이 성능이라든지 모든 걸 이야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지금 벌써 GPR 탐사 같은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그에 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지금 계속 보고서 만들어내실 거예요. 예. 저희 회사 또한
이러한 차량용 GPR 탐사를 통해 가지고 가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왼쪽 그래프는 유관 점검, 그러니까 그 지하안전 평가에 말하는 안전 점검인데요. 안전 점검에서 영상을 찍어서 AI에서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도로 균열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러한 그림인데 지금 도로 균열이 일반적으로 한 0.5mm 이상인데 저희는 지금 0.3mm까지 해서 이렇게 그 AI 분석을 통해서 균열 나타내고 있으며 이 자료에서 결국엔 스마트로 넘어가려고 하면 전문가의 생각이 아닌 이 친구가 스스로 D등급, E등급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넣고 있습니다. 밑에 보이는 그림 자체는 라이다를 갖다가 이용해서 지하 시스템을 제작을 갖다 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걸 갖다 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이 나왔을 경우에 이 공동을 갖다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정보가 있어야 될지를 갖다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오른쪽 밑에 보이는 이러한 지하 공간에 대한 정보에서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공동이 있었다고 하면 표시만 해준다 그러면 도로 관리하는 주체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음에 1년 뒤에 할 수 있는 모든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한번 해보았어요. 이렇게 GPR 데이터, 그 다음에 3D 입체 분석, 횡단면도, 중단면도로 해가지고 라이다, 그리고 BIM, 그리고 GPR 이러한 걸 GIS까지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고속도로 치마 고위험 지역 이제 GPR 탐사입니다. 여기에도 처음은 그 유관 검사를 통해 가지고 도로 균열을 갖다가 확인하였고 그 도로 균열을 보니까 일반적인 다른데 균열보다 조금 더 도로 균열이 많이 있는 것 같다가 AI 분석에서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GPR 탐사를 해서 지시 이의 상태를 찾았고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보수 보완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2형지구 지하안전 평가 중 GPR 탐사입니다. 그 기존에 있는 그 저류 시설 탱크가 지금 이제 너무 노후화됐다 보니까 이제 바꿔야 될 시기가 왔었습니다. 하다 보니 그 밑에 들어가 있는 철근이라든지 또는 지질 이 상태를 갖다가 확인하기 힘들어서 GPR 탐사 통해서 철근 매설, 그 다음에 지질 이 상태를 찾아서 지하안전 평가에서 이러한 분석했던 결과를 가지고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보시는 이 모든 내용은 작년 12월달, 11월, 12월, 아직까지 1월달 동안 계속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구로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착공호 지하안전 GPR 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착공호 지하안전조사가 공사 이제 전중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최근에 한 2주 전에 그 공사 중 GPR 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시면 공동의 3개가 이제 나왔던 것 같다가 표시를 갖다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드론, 지하 정보, 지층 경계, 공사 인형 범위, 그 다음 2차 모델링, 3차 모델링 통해서 수행을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자연 제2형 지구에 있어 가지고 그 공사 인형 방위 2차 모델링, 그 다음에 수평 변이, 그리고 빗물 펌프 정수 사업에 대해서 수평 변이, 연직 변이 갖다가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작년부터 집안 조사, 그 다음에 지하 안전 평가 설계까지 통으로 이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가 하고자 하는 것 갖다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하 해체입니다. 이게 울산에 있는 발전소인데 4호기부터 6호기까지 해체 공사인데 이 해체 공사가 아직 지하 안전 평가에 들어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심의 단계에서 지하 해체에 대해서 안정성을 갖다가 분석하라 하는 이러한 사례가 굉장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내일 이제 상곡 6구역에 가게 되는데요. 상곡 6구역에 건축 해체 공사 중 지하 해체에 대해서 총 12개 정도의 그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받아서 수행하는 과정은 지하 안전 영향 평가인데 보고서 매뉴얼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제가 집안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어제 사실은 개척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지진 및 지방 기술사에서 했는데 이 내용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것은 집안 정보였고요. 다음은 스마트 자동화 개척입니다.
결국에는 현재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고령화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디지털 기반의 의사결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중에 청량, 조사, 개척은 디지털이라는 게 필수적인 요소에 있으며 디지털 생신기술은 건설 프로세스의 정확성과 생산성, 효율성을 갖다가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지름길이며 핵심 요소가 생각합니다. 또한 지하 공간 개발 증가에 따라서 구조물 간의 근접 시공, 대심도 부착이 많이 빈을 이루어짐으로 해서 필요한 게 예측과 예방입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개척 방법으로는 사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또는 사고 직전에 개척 데이터가 없거나 또는 사진을 이상적으로 갖다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스마트 자동화 개척 기술 적용이 점차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작년 10월 달에 지안인 평가 표준 매뉴얼에서도 그 자동화 개척에 대해서 그 관리 기준을 갖다가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가시설 개척 항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자, 개척 관리 기술로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개척기기로부터의 자료를 인력으로 수집하는 수동 개척. 그리고 최근에 지중 영상에 보시면 기중에 넣으면서 데이터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사무실에서 자료를 갖다가 정리하는 반자동 개척. 그리고 자료 수집해서 그래프화까지를 유선, 무선으로 온라인하는 자동 개척기까지 있습니다. 여기에 2021년도, 2020년도에 서울시에서 스마트 자동화 개척을 갖다가 말을 넣게 되었습니다. 스마트 자동화 개척의 핵심은 어떤 거냐 그러면 센서, 통신, 시스템 관리 기술 융합된 개척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특정 항목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의 이해 없이 위험 요인을 실시간으로 관리 있어야 한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먼저 자동화 개척을 갖다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지하 강간 압입 공사입니다. 철도 밑으로 강간이 들어가다 보니까 추진기지가 있고 도달기지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중영사계, 지하수위계, 그리고 병인율계 이 모든 시스템이 지금 자동화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는 겁니다. 추진구 도달구에 있는 지하수위계, 병인율계, 지중영사계는 이제 아날로그 타입이고 그리고 균열 게이지도 아날로그 타입, 그 다음에 도상침하계, 레일 변이계는 디지털로고, 그 다음에 구조물 경사계, 지표면 침하계는 센서 노드를 이용해서 무슨 노라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지표면 침하계 같은 경우는 사실 수동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러한 센서를 갖다 한번 적용해보자고 해서 해보았습니다. 그 자동화 개척 현장에 가보시면 이 박스가 있습니다. 이 박스를 갖다 여시게 되면 나오는 게 아날로그 데이터 로고, 디지털 데이터 로고, 와이파이 중계기, LTE 모뎀, 안전기, 전원 컨트롤 되어져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기가 있고요. 이게 혹시나 전력을 갖다 떨어질까봐 대용량 배터리까지도 하도 되어져 있습니다. 지중영사계 지하수위계에 대한 설치, 그 다음에 박스,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인율계, 철도 레일 변이계. 그리고 구조물 경사계, 구조물 균열계가 있습니다. 이 현장은 작년 11월 달에 수락고등학교 지붕에 한번 내려앉아서 신문이 난 적 같다고 혹시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음벽 공사하는 중에 하중이 작용하다 보니까 수락고가 차도에서 변이를 갖다 하는 것 갖다 자동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수 국가폐수 노후관로입니다. 노후관로에서 흙막이 가시서 공사하다가 기초가 조금 흔들려서 자동화 개척을 통해서 실시간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왕립국가의 6개 교량입니다. 총 7개 교량인데 작년까지 3개 교량을 하였고 올해 4개 교량을 해야 됩니다. 그 내진 성능 슈 받침대를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KTX가 다니고 있는 레일 위에다가 이렇게 개척기를 달아서 실시간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갑이 좀 튼 거 가보면 뭐냐 그러면 기차가 지나가면서 갑이 튀어주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개선했는 게 뒤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구려역사입니다. 그 구려역에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구려역사 지금 시축 공사 중에 있어요, 지금요. 저희가 개척기는 지금 한 20% 정도 설치가 하였고요. 구조물 경사계 균열 게이지는 그 기존 역사 그리고 레일 변이계 도상 침하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일 위에다가 설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2월 달부터 해서 계속 이제 실시가 들어가야 되는 현장입니다. 방금 했는 데까지가 자동화 개척입니다. 자동화 개척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10분당 20분, 30분 간격을 두고 데이터가 읽어지다 보니 그 중간에 이 데이터 갖다가 어떻게 고려해야 될까? 그리고 두 번째는
각각 상호 간의 센서끼리 연결할 수 없을까? 또는 또 이러한 데이터가 자기들의 의사결정을 해서 뭔가를 보여줄 수 없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센서에다가 인공지능 AI를 한 걸 넣어서 AIoT라고 센서를 갖다가 지었고, 이러한 AIoT에는 필터링이라든지 그다음에 AI 지도학습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능 센서를 가지고 이러한 현장에다가 스마트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실시간 위험 정보를 갖다 발송하고 있습니다. 기존과 다른 차이점은 기존에는 통신 주기비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실시간적으로 데이터를 갖다가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상호간에 교환을 해가지고 실제적인 창값이 위험하다 징후가 날라오면 그대로 문자 전송이라든지 알람을 날리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지금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이제 고려 아연, 그죠? 석포 제련소, 영풍이죠, 그죠? 예. 영풍의 그 대표이사님이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 오염 문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뭐 죽었고. 하다 보니까 되게 민감한 현장이라서, 보강 통백을 갖다가 지금 변이가 해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었습니다. 그 저희 의뢰는 뭐냐 하면 안전진단, 그 다음에 보강 설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러한 안전진단, 보강 설계 하기 전에 계측기를 달아서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 해서 지금 달고 지금 계속 시장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계측기가 방금 지능형 IoT 센서를 갖다 했는 거고요. 보이시는 그래프가 그렇게 지능 IoT 센서를 적용했을 때의 데이터 결과값입니다. 아직 진행 중이고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현장 적용성 갖다가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디지털 집안 조사, 그 다음에 지능 IoT 센서가 발주했을 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주제로 발주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는 집안 조사를 발주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 있는 계측기를 갖다 발주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민간에 있는 회사 CEO로서 앞으로 이러한 걸 갖다가 예측 예방을 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에서 계속 적용을 한번 해보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